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희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다시 3,2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고점 갱신 이후에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0.39% 하락으로 마쳤죠. 이번 주도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요. 또 우리나라 1분기 GDP 발표, 또 미 연준의 FOMC 회의 등 이런 굵직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한 이슈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대형주 공매도 재개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영향과 전략들도 차차 세워야겠고요.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바이든 취임 100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앞두고서 관련한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아직은 코로나 영향권이라는 제목의 보험 업종 리포트 같이 분석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성의 고수익 포트에서는 가상화폐 급락의 관련주 비상이라는 이슈로 관련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브리앤코리안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도록 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바이든 취임 100일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들이 하나둘 현실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핫 이슈는 바로 또 증세입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번엔 고소득자의 자본이득세를 이득세율을 2배가량 인상한다라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면서 지난주에 미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요일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게 또 그만큼 올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관측들도 제기가 되면서 금요일장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4월 29일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말 그대로 100일이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보통 100일까지를 보통 그 허니문 피리어드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 상당 부분 펼쳐지게 되고 그들이 대통령 선거 시 이야기를 했었던 공약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그 대선 공약들의 현실화 부분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바이든 취임 100일을 전후해서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대선 공약과 관련된 기대감이 많았다라면 100일 이후부터는 점차 정책들의 현실화 그리고 정책들의 다소간 시장 부정적인 정책들까지도 이제 서서히 시장 내 출현 내지는 조금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시장의 상승 부분을 일정 부분 제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항상 공약에는 시장 우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부정적인 공약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최근 들어서 취임 100일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증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시장 내 불안 요소 아닌 불안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취임 100일을 전후한 상황에서 증세 계획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법인세 인상안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21% 현행 이 부분을 28%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이미 시장 내에 알려져 있는 그런 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목요일. 우리 시장 내 상당히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자본이득세까지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현행 자본이득세는 이렇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1년 미만 투자분, 1년 미만 그 현실화하는 부분과 1년 이상
보유한 이후에 현실화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좀 나누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장기 투자를 유도해 왔었던 1년 이상에 대한 자본 이득세마저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초안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 초안의 어떤 그 세율 인상 범위 상당 부분 높습니다. 현행 20% 내외에서 40%가 넘는, 여기에 오바마 케어의 어떤 그 추가분까지 합쳐주게 되고 주별로 다른 주세까지 포함이 된다라면 39.6%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뉴욕주랄지 캘리포니아주랄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가 넘는 자본 이득세율의 부과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증세 명분은 분명합니다. 경기 부양, 그리고 중산층의 어떤 그 삶의 스탠다드를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확실한 증세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기에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인 입지에는 훼손이 없이 말 그대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증세안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이득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인상안, 초안에 대한 세부 내용 살펴보게 되면 1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들에 대해서 자본이득 금액별로 그 대상이 좀 달라지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5만 달러, 가구주 47만 달러, 부부 합산 50만 달러 정도 이상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적용을 하겠다. 현행 저기 그 한 100만 불 연간 기준으로 100만 불 이상 규모에 대해서 현행 20%에서 39.6%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 물론 이를 놓고 행정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초안대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증세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상원과 하원의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바는 최고 세율 39.6%가 아니라 한 28% 내외 정도에서 서로 간 의회에서 조정,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나타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미국의 시장은 다시금 재반등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눌리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세율의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율의 인상 폭에 있어서 그동안 걱정해왔었던 시장의 2배가량의 인상안이 아니라 의회의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의결을 하는 의회에서는 아마도 28%에서 30% 내외의 어떤 그런 상승안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많이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법안 아직 통과되려면 상당 기간 시간은 남아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아마도 대규모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 고액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장 내에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 자본소득세가 올라가기 전에 매도하는 그런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현상은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자본소득세의 인상안이 이미 이제 그 발의된 이후에는 아마도 시장 내에 매매 타이밍을 조절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매매 타이밍을 조절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매수의 어떤 그 균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이 부분은 연간
자본소득에 대한 그 이득이 100만 불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100만 불 이내로 조절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매매를 차기 연도 또는 차차기 연도로 이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매와 관련된 이 발휘되기 이전에는 일시적인 매도가 커질 수 있겠지만 발휘된 이후에는 매매 이연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의 상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본이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꾸로 아까 자본이득세는 1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년 미만 투자자에 대한 세율이 다르고요. 1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금 비율이 다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본소득세는 1년 이상 보유분, 장기 투자자에 대한 보유분에 대한 세율 인상이고요. 1년 미만 투자자, 1년 미만 보유분에 대한 보유 대상분에 대한 그 세율은 양도소득세율은 실질적으로 현행 10%에서 37% 사이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자본이득세의 인상이 원래의 목적, 장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장기 투자자를 유도하고자 했었던, 그래서 20%로 낮춰놨었던 그런 세율의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단기 투자자들의 확대가 오히려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오히려 절세하기 위해서 1년 미만 분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미국에 지금 현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상당 부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요인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바이든 취임 100일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100일, 4월 29일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바이든이 그러면 그가 처음에 대선 공약을 내놓은 5가지 핵심 어젠다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클린 에너지와 친환경, 이미 시장 내 영향을 상당 부분 주고 있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 시장 내 영향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의 자본 요건이 강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가에 그렇다지 크게 긍정적인, 우호적인 공약은 아니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서서히 이미 한번 시장에 영향을 줬지만 계속되는 시장의 잠재 우려 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법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반독점법 강화. 상당히 그들의 아마존이랄지 테슬라라 할지 애플 컴퓨터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확장을 상당 부분 제한하는, 소위 말하는 그들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대두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또 하나 생각을 해 두시고요. 마지막, 세율 인상 부분인데요. 요즘 하나 둘씩 이 부분이 지금 시장 내에 현실화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서 결국 바이든 취임 100일 전, 100일 후, 100일 전에는 통상적으로 시장 우호적인 재료들이 많이 발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 발표된 이후에 점차 시장 부정적인 대선 공약들이 현실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시기가 아마도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무작정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그 시장이 긍정적으로 간다. 이런 부분은 좀 접어두시고 바이든 대선 공약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현실화가 되어 갈지, 그리고 의회에서의 서로 간의 그 협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세안, 이 자본 이득세 인상과 관련한 이 전망과 전략들 함께 짚어봤고요. 이제 취임 100일 이후에는 이 증시에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가시화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상하이 모터쇼 꼽아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개막한 상하이 모터쇼가 이제 이번 주 28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이 친환경 차들을 속속 공개를 하고 있고, 세계 최대 이 자동차 시장의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예, 상하이 모터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모터쇼들인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작년 같은 경우 그 모터쇼 자체가 실질적으로 행사가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 CES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상황들인데, 하지만 지금 상하이 모터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 시장 그리고 자동차 생산의 소위 말하는 로드맵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 그런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난주부터 개막이 되었지만 이번 주까지,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떤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게 될지, 이 부분을 꼭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하이 모터쇼를 조금 좀 지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의 주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어찌 보면 자동차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큰, 가장 대규모로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중국 시장이 조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는데요. 이번 상하이 모터쇼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위상이 다시금 각광을 받게 되는, 재인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의 자동차에 대한 시장 위상 살펴보게 되면요, 세계 1위의 자동차 소비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연간 소비량이 무려 2,500만 대 이상 팔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 중에 전기차가 세계 1위입니다. 판매량이 2021년 1분기에만 무려 40만 대 이상이 팔리게 되면서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의, 전기 자동차 제조로의 어떤 그 변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당히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상하이 모터쇼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교두보가 되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 시장, 결국은 글로벌 완성차 자동차 제조사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 전기 자동차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국들의 정부 역시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너도 나도 앞다퉈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소비 친화적이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경기 부양의 최대 핵심 과제는 소비 회복이 되겠습니다. 소비 회복을 위해서 고용을 다시금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소비의 회복의 중심점에는 결국은 내구 소비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내구 소비재의 핵심 아이템은 자동차와 IT 가전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전차, 반도체 IT와 자동차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증권 시장에서의 계속 이어지게 되는 화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소비 측면, 정부 정책 측면, 그리고 지각 변동 측면에서 자동차라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의 지각 변동이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부 지원을 생각을 해보십니다. 정부 지원을 생각을 해본다면 친환경 정책과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그 소비의 확대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유도하고 그리고 산업의 발전이 이 배경으로 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산 확대. 이제 모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 자동차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본다면 자동차 부품주의 상당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의 증가가 나타났을 때 완성차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품주에 대한 관심 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 이제 생산 확대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는데 이럴 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 꼭 필요해 보이는 국면이다라는 점.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 핵심 부품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 핵심 부품 세 가지입니다. 구동 모듈이라는 것이 있고요. 에너지 모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동 모듈,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한 모터와 조향 장치죠. 에너지 모듈, 자동차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라는 것과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각종 지도랄지 각종 음원이랄지 컨텐츠에 대한 관심 같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가 과거 2만여 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는 점차 그 부품이 단순화되어지면서 기술의 고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결국 구동 모듈, 에너지 모듈, 인포테인먼트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 핵심 모듈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리고 이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컨텐츠 결국 내구 소비재일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내구 소비재와 서비스 소비에 관심을 아울러서 확대시켜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결국은 내구 소비재와 서비스 소비재 결국 여기에는 IT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특히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가격 면에서 편안한 식음료, 관광, 항공 여전히 관심 영역에 계속 두어 나가는 것이 추후 나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지금 현재 고점 논란에서 크게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 어떤 그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정말 내연기관차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지각 변동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전기차의 이 세 가지 핵심 모듈들 짚어주셨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성장의 핵심 요인은 이 내구 소비 그리고 서비스 소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와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챙겨야 될 거는 증세안 한 가지. 그리고 인플레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1분기 기업들의 실적.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다 몰려 있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이번 주 매우 제일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증세안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취임 100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는데요. 이를 앞두고 미리 초안이 발표되면서 시장 상당 부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아닌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다소간 지금 심리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7% 내외, S&P 500 1.1% 내외의 상승, 나스닥 1.44%의 상승을 보이는 그런 금요일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시장 증세안이 있긴 있지만 그 증세안이 초안대로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2배까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이미 시장에서는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세율 인상 폭에 대해서는 다소간 좀 낙관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오히려 백신 노이즈가 다소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존슨앤존슨의 백신 사용 불가를 다시금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지금 다시금 권고안을 냈다라는 부분, 다시 우리에게 들려온 희소식 아닌 희소식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분기 기업 실적들에 의해서 미국의 인텔 주가는 다소간 하락, 하지만 스냅의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 결국 이번 주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실적 차별화다. 이 실적, 이번 주 테슬라 오늘입니다. 구글 내일입니다. 그리고 애플과 페이스북 모레, 그리고 아마존 글피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된다. 여기에 FOMC도 이번 주에 대기를 하고 있죠. FOMC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GDP 발표가 있게 되면서 이번 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일정 꼭 체크를 하시면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AMD, 그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퀄컴, 포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트위터의 어떤 그 실적 발표, 그리고 30날에 있을 아스트라제네카의 실적 발표 역시 우리 관심 영역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실적 개선 업종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빌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증권 업종과 자본재, 소재,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유동성과 관련해 지금 화면에 있는 28일 FOMC, 4월 FOMC 정례 발표, 정례 회의 진행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전합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 중간 경로, 결국 친환경과 원자재, 인프라, 내구 소비재,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여기 아울러서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결국 주식시장은 기대를 먹고 사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전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한, 물론 자본이득세랄지 어떤 그 시장의 금리랄지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성장산업이 다소간 눌림목이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의 기대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업종군은 성장산업일 수밖에 없다. 4차 성장산업에 대한 관심 계속 갖자라는 부분. 결국 친환경 재생, 전기차 관련주가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마찬가지, 5G, 자율주행 마찬가지로 성장산업군에 대한 그런 관심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부분까지 우리 시장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는데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 한번 짚어드렸고요. 역시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테슬라, 오늘 밤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번 주에 이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지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각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둘씩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역시 IR 분석에 계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리포트 분석해 볼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아직은 코로나 영향권이라는 보험 업종 리포트 준비해 주셨네요. 바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말씀해주신 보험업종 리포트입니다. 4월 13일 메리츠 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이고요. 아직은 코로나 영향권이라는 제목의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꾸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기까지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뒤에 익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그 산업과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업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가, 그 추세를 유지할 만한 미래 먹거리, 모멘텀이 무엇인가가 떠오르신다면 그 기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번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현 가격대 어떨까, 그리고 매력적인 이슈가 있거나 하면 그 기업에 대한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업 하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우리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의 이익과 매출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으셨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가 배당률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3차 유행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 수 그리고 자가 격리자 수가 1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한 우리나라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700명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생겨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가면서 4차 유행까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지난주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말 휴가로 인해서 일부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에 최선을 좀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는 이제 결국엔 보험회사 입장에선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그러면 손해액이 증가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 텐데, 현 구간에서는 일부 외부 활동에 대한 자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손해액 증가 추세가 억눌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증가 추세가 피크아웃, 최고점은 찍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로나19가 완화된다면 앞으로 21년도에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손해율은 증가할 거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어야 할 보험료 보상액은 늘어날 건데, 그 부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부 상승이 억눌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손해율 개선세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험업종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하면 이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상식적인 측면 한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은 말 그대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보험, 그리고 실비, 화재보험, 휴대폰 보험까지도 배상 책임 등의 손해를 보장한다라는 영역이고요. 약관으로 따지고 보면 포괄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부분만 약관에 명시를 해두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험 섹터는 생명보험이죠. 말 그대로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관되는 보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변액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을 텐데, 손해보험은 포괄주의로 보장하지 않는 부분만 명시를 해놓고 그 외에는 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따지고 보면, 생명보험은 열거주의입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만 보장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약관에 없으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도 깨알 같은 글씨이겠지만 약관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리포트를 돌아와 보겠습니다. 21년도 1분기 보험산업 실적을 한번 전망해 보면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사죠. 손해보험사 기준으로는 전 동분기 대비 154% 증가한 순이익이 7,549억 원 전망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로는 41% 증가한 증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자동차 보험료 누적 효과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많이 나지 않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료는 국민들이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자동차 보험료 누적 효과가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 활동 감소, 그러면 자동차 운행도 감소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고 발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손해율은 개선되고 있고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청구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자 수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해 있는 현재고요. 지급보험금 청구 건수가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보장성 새로운 계약들도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손해보험사의 1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하다. 동분기 대비 154%,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동분기 대비 300% 이상 성장하고 전년도 대비 158% 이상 증가하는 순이익 9,600억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험 손해율이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있어서 기본적인 감기로부터 시작되는 합병증도 줄어들고 있다. 위험률 차이익이라고 부르는 차차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금리 상승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주식 등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호조로 변액보험 준비금 부담도 완화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거두어들인 보험금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변액보험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할 때에 그런 준비금들 또한 이러한 시세 차익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자산시장, 주식시장의 상승은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삼성전자 배당 이익들이 조금 인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삼성생명 이건희 전 회장의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국내 시장의 이슈로 작용될지 그 부분 삼성생명으로는 일부 긍정 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에서는 메리츠화재와 삼성생명을 탑픽 종목으로 좀 꼽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사업 비율과 운용률 정상화와 이익 체력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금리 상승에 따라서 보유 계약 가치 증가, 삼성전자 지분 가치 변화에 대한 기대들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리포트에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및 손해액인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진한 파란색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국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는 전년 대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 손해액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 보상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손해액은 정말 최저치를 뚫고 내려간 그런 모습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이익 증가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보험료, 장기경과 보험료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보험료 또한 장기 손해액 2019년도 3분기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생명보험사의 이익률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회사별로 장기 손해율을 본다면 메리츠화재가 압도적으로 장기 손해율이 적다라는 부분 한번 통계치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가 될 만한 그래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조금 이슈가 있는 보험 업종에서 가능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오히려 보험 업종에서는 반사 이익, 수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살펴본 리포트 또한 서울경제TV 허반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들 오셔서 함께 논의도 하시고요. 그리고 클립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생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시청 가능하다라는 말씀, 오늘 보험업종 리포트와 함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 업종 리포트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이 보험 업종 안에서 종목들 리포트 하나씩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계속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저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오늘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힘찬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늘 저희 고수익 포트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부터 함께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단기 투자용인지 장기 투자용인지 투자 성향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용이시라면 저희와 함께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저희와 함께 또 장기 포트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잘 선택해서 목표 수익률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4월 5일 편입한 보성파워텍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수익률 15% 기록했습니다. LG전자 0.93%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광명전기 0.3%가량 소폭의 손실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15.5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장기 포트폴리오입니다. 4월 7일 편입한 성창기업지주 8.98% 수익률이고요. IS동서 14%가량 수익 내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23.46% 달성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장단기 포트 한번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시세가 좀 급락을 하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락 이유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의 그 자본소득, 관련해서 세율을 한 2배 정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미등록 거래소 상패, 폐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 없이 너무 급락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반등 시 또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또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이 가상화폐 시장의 생태에 대해서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연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이제 크고요. 상한가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존 자산과 실적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모르고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어른들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너무나 이제 또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환기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부 관계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좀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제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요. 물론 뭐 일부, 투기적인, 뭐 대부분이 다 이제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에는 그 가치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투자에 있어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 손실이 난 거는 그 개인이 뭐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 뭐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뭐 할 것 없이 어떤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책임을 떠안는 것이지 정부에서 그걸 보상을 해준 거나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시장에 이제 상장된 회사들이 얼마 안 돼서 뭐 상폐된다든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장된 회사들의 상폐율이 40%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회사들에 대한 심사를 똑바로 해서 올렸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상폐가 되거나 뭐 손실이 나거나 하는 부분은 투자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떠안는다라는 부분에서 그걸 모르고 지금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올해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거고, 이후부터는 그 투자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한 10월에서 12월까지는 연말까지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굉장히 좀 급락한 부분, 급등락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게 시장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투자 대안처로 떠오른 코인 시장입니다. 어찌됐든 이 너무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을 때, 모든 것을 다 걸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손실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된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조금 더 조심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주들,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주들 보면 뭐 빗썸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두나무 관련주들 아직까지 지금 이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닙니다. 매각은 진행 중이고 IPO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점 조정이 나와서 저점 매수로 공략할 수 있는 위치에 온다면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지금부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 전망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국내 코인 시장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이른바 이 김치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글로벌 시세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인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또 규제 이슈도 안고 있는 만큼 경계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 이제 이번 주에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서학 개미들의 매수 1위 종목인 만큼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 보고 계실까요? 네, 테슬라의 성장성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제 구독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가 팩토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물량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를 놓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계 이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경쟁자들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업계 1위 자리를 바로 내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등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시장의 이제 풍부한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주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전기차 판매는 기존 내연차 판매를 이제 뭐 계속 앞서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주들 역시 괜찮은 흐름들 최근에 이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뭐 테슬라 주가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 관련 실적이 나오게 되면 아마 좀 반짝하는 시세를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관련주들 플러스해서 솔라 패널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테슬라 차량에 솔라 패널을 이제 장착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Y라든지 대성 파인텍, HDC 아이콘 이렇게 해서 솔라 패널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테슬라 관련주를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 실적 발표와 관련한 흐름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지켜볼 종목들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투자 작전 잘 세워봤습니다. 이제 장 개장까지 20여 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투자 작전 가지고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